우리 불자가, 우리 인간이 부처님께 가장 지혜롭고 자비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처님을 가장 공경하고 존경하고 찬탄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예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하는 법인데, 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 다 틀려요. 조금씩. 저도 물론 그랬고요. 많은 절을 하면서 저절로 절이 자동으로 숨 차지 않고 헐떡거리지 않고 맥박이 빨라지지도 않고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정신은 더 맑아지고 몸은 더 가벼워지고 몸에 기운이 꽉 차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절하는 방법이 어느 날 이렇게 체득됐어요. 이걸 한 10여 년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전법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해서 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은 3시간도 좀 짧습니다. 설명을 하고 절하는 법을 직접 배우고 배운 후에 또 점검을 받고 내가 스님처럼 절할 때 동작이나 이런 호흡법이나 정신 집중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되어지는가 이런 점검을 받고 확인을 받고 이런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하고 호흡에 관한 이런 내용을 약간 설명 들으시고 간략하게 동작을 이 반으로 나눠서 배워보기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운동은 머리와 가슴이 더 뜨거워져요. 운동은 땀이 나도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져요. 수행은 땀이 나도 숨 차지 않고 눈, 이마, 머리가 더 시원해지고 요 가슴도 시원해져요. 운동은 머리가, 눈이, 이마가 뜨거워지면 몸은 차가워집니다. 이게 수행과 운동이 다른 점이에요. 천천히 요가를 했어도 눈, 이마, 머리에서 열이 나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실제적으로 시원해지고 몸은 따뜻해져야 이게 수행이에요. 특히 이런 법당에서 절하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두한 종열. 발이 차가워지면 머리는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 뜨거운 사람은 몸 어딘가가 꼭 차가워요. 수행을 아무리 해도 그 극복이 잘 안 됩니다. 호흡과 관련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맥박이 평상시보다 10% 이상 뛰기 시작하면 수행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절할 때 속도를 좀 빨리 한다. 절하는 동작이 좋지 않다.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이런 동작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눈, 이마, 머리에서는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져요. 그러면 몸은 차가워져요. 요 신경막 아랫부분이 차가운 사람은 여기도 열이 나요. 눈, 이마,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환자. 몸이 차가운 사람, 이것도 환자예요. 수행을 잘 못하면 이게 수행의 길이 아니고 환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른 동작을 취하고 이때 숨 차지 않게 들어 마시는 숨이 억지로 의식적으로 들어 마시면 이것도 좋지 않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들어 마실 때 숨이 저절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배꼽 아래, 방광 아래, 치골 부분까지
짧고 간명하게 저절로 숨이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숨이 나갈 때 가늘고 길고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더 안정되고 이런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순환도 아주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고 이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절하고 나서 기운이 없다. 수행하고 나면 전부 다 피곤해 있거든요. 절하고 나서 피곤하다. 절 잘 못하신 거예요. 절하고 나서 눈이 더 반짝반짝하고 힘이 꽉 차 있어야 이게 수행한 건데 수행하고 나면 모든 수행자들을 보면 피곤해 있어요. 요가 수행자도 끝날 때 보면 피곤해 있고 절 수행자도 절 끝날 때 보면 피곤해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숨을 잘 못 맞추면 동작을 잘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한 동작마다 이제 숨을 잘 맞추고 동작을 완벽하게 하는 이런 동작을 배우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자, 한번 합장해 보실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합장했을 때 이렇게 보면 손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신 분이 많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팔꿈치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옆구리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신 분이 봐요. 많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팔꿈치가 옆구리에 살짝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절하실 때 합장하시면 이게 정상인데 팔꿈치를 손을 내려서 팔꿈치를 이렇게 하시면 이 어깨가 뻣뻣해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처럼. 그러면 목도 뻣뻣해지고 여기 가슴 중단전 차크라가 막히며 숨이 들어 마실 때 아랫배로 안 내려가요. 억지로 내려보낸다든지 숨을 내리려고 할 때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합장을 이렇게 잘 하시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뵈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보면 엄지손가락은 짝 벌어지고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걸 딱 붙이셔야 돼요. 요 새끼손가락은 우리 심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처리를 잘못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면 숨차게 되어 있어요. 숨차면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10% 이상 빨라지지 않게, 숨차지 않게, 헐떡거리지 않게, 숨을 거꾸로 쉬지 않게,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잘 다스려야지.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갔어요. 숨 찼어요. 이건 수행이 아닌 겁니다. 손 동작을 이렇게 잘 하시고 요걸 움직이시면 안 돼요. 손을. 대부분 저럴 때 보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움직이거든요. 요걸 움직이면 안 돼요. 요대로 딱 붙여놓고 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절을 하는데 요 무릎을 꿇을 때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꿇게 돼요. 이러면 이게 리듬이 깨집니다. 여기서 또 호흡이 안 맞을 확률이 있어요. 여기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양 무릎을 붙이며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양 무릎을 붙이며 내려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건강한 이런 아이들은 보면 이렇게 서 있을 때 다리가 딱 붙어 있어요. 발도 딱 붙어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게 걸어 다닐 때나 평상시 보면 발이 이렇게 쫙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걸어 다닐 때도 그래요. 힘 없는 사람은 발을 벌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숨을 들어 마실 때 배로 들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을 거꾸로 가슴으로 들어 마시는 사람이에요. 즉 이렇게 우리 놀랬을 때 이렇게 하죠. 어깨를 들먹하면서 울을 때 이렇게 올라가죠. 숨이 깜짝 놀랐을 때 헐떡댈 때
이렇게 보면 어깨가 움직여요. 운동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발이 벌어지면, 무릎이 벌어지면 저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설 때 숨이 배로 내려가지 않아서 숨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할 때 양 뒤꿈치와 양 엄지발가락을 딱 붙이셔야 돼. 이렇게. 이게 비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절 수행 중에서 숨이 잘 되어지게 이렇게 하는 제가 체득한 비법만 전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을 딱 붙여야 돼요. 절 잘하시는 분은 보면요, 일어설 때 전부 다 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을 딱 붙이고 일어나요. 힘이 빠진 사람은 꼭 앞에 엄지와 엄지 사이에 이렇게 벌어져요. 이걸 딱 붙이셔야 돼요. 이걸 딱 붙이고 무릎을 꿇을 때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양 무릎을 붙이며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무릎 꿇을 때. 무릎을 꿇을 때 양 무릎을 딱 붙이며 내려가야 돼요. 요거 주먹 하나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남자들은. 가능하면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이고 내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양 엄지발가락은 딱 붙어 있고 무릎 꿇었을 때 양 뒤꿈치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때 보면 새끼 발가락까지 꺾어져 있어요. 이게 아주 무릎 꿇었을 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새끼 발가락을 이제 이렇게 딱 붙이고 무릎을 꿇어보면 새끼 발가락까지 다 꺾어져 있어요. 근데 양 뒤꿈치를 딱 붙이고 무릎을 꿇어보면 엄지발가락만 꺾어져 있고 나머지 발가락이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절을 많이 하면 엄지발가락 그 세 번째 마디가 아주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절 잘 못하는 거예요. 절 많이 한 사람 중에 고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무릎을 붙이지 않고 무릎을 꿇어서 그래요. 그래서 양 무릎을 붙이며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무릎을 꿇으면 양 엄지발가락은 딱 붙어 있고 새끼 발가락까지 다 꺾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양 뒤꿈치는 벌어져 있어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면 새끼 발가락을 꺾으면 요 새끼 발가락은 우리의 여기 방광, 신장 기능과 관련이 깊은 혈이 있어요. 요 방광, 신장 요 기능은 물이고 요 신경막 위에 심장, 폐 이런 기능은 불입니다. 이 물 기능이 요 머리에 불을 꺼줘야 돼요. 그래야 절 수행했을 때 머리가 청량해지고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작용을 안 하고 절을 막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숨이 거칠면 바로 눈과 이마, 머리가 뜨거워져요.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릎을 꿇었을 때 새끼 발가락까지 딱 꺾어지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새끼 발가락이 꺾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뜨거워져요. 무릎 꿇었을 때 양 엄지발가락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호흡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일어설 때도 양 엄지와 양 뒤꿈치가 딱 붙어 있는 상태로 요렇게 일어나서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를 딱 하면 저절로 숨이 방광 아래 치골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해야 이 방광의 물 기운이 머리에 불을 꺼주는 거예요. 왜냐? 물은 차가운 거예요. 물은 뜨거워야 증발돼요. 내가 배로 숨을 쉬어야 배가 따뜻해집니다. 여기 몸이 차가우신 분은 배로 숨 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 때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배를 안 잡으면 다 차가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배가 차가운 시간입니다. 공양하고 나면 배가 차가워요.
공양하고 나면 좀뭐 식곤증도 오고 눈 주변이 따끔따끔하면 배가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은 배로 숨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상시도 이런데 절할 때 이렇게 안 하면 머리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팔을 딱 붙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딱 붙이고 허리를 쭉 펴면 배로 숨 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저절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숨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무릎에서 엉덩이로 이어진 사두박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이 사두박근은 평상시에 이제 절을 많이 한다든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등산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무릎을 꿇는 훈련을 많이 한다든지 하시면 무릎에서 엉덩이로 이어진 사두박근이라는 근육이 아주 발달해요. 이게 발달한 사람은 머리가 뜨거워질 확률이 낮아요. 왜냐? 숨을 들어 마실 때 횡격막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배로 숨쉬게 되어져 있어요. 사두박근이 발달한 수행자는 상기병이 절대로 안 옵니다. 상기병이 왔다 해도 사두박근을 길러 배로 숨쉬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지금 이제 현대인은 머리가 뜨겁고 눈 안경 쓰신 분 이런 분이 다 눈에서 열 나는 분이에요. 응?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 이것도 귀에서 열 나시는 분이에요. 얼굴이 빨간 분 이것도 열 나시는 분이에요. 머리 하얀하신 분 이것도 다 머리 열 나신 분이요. 저처럼 이렇게 빠진 사람도 열 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피곤하다 숨을 잘 못 쉬고 있어요. 긴장한다 그럼 배로 숨 쉬지 않아요. 절하면 묘하게 평상시에는 잘 웃어도요 절을 열심히 할 때 보면 웃질 않아요. 절하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표정이 없어져요. 이럴 때 보면 또 머리가 뜨거워요.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무릎에서 엉덩이로 이어진 사두박근을 기르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양 무릎을 붙이며 무릎을 꿇어야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일어설 때 무릎에서 엉덩이로 이어진 이 사두박근이 약간 이렇게 조여져요. 이 사두박근은 이 횡격막과 같은 형제입니다. 사두박근이 살짝 조여지면 숨을 배로 들어 마시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횡격막이 저절로 아래로 쑥 내려가면서 배로 숨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시중에서 말하는 배꼽 아래 세치 단전 이게 아니고 방광 아래 치골까지 숨이 내려가요. 왜냐? 이렇게 솥에다 물을 끓일 때 이 손 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잖아요. 이 방광 신장이 솥이라면 불을 떼려면 방광 아래에서 떼야 돼요. 그래서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게 정상이냐면 저절로 자동으로 방광 아래까지 숨이 내려가야 그게 정상이 들어 마시는 숨이. 근데 이걸 억지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어 마시면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자동으로 숨이 방광 아래 치골 부분까지 내려가면 몸은 무조건 따뜻한 정상으로 돌아와요. 눈, 이마, 머리 요 부분은 언제나 차가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거꾸로 삽니다. 눈과 이마, 머리 여기는 다 뜨거워요. 여기도 뜨겁지 않습니까? 절할 때 점검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열나면 내가 절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절하면 할수록 맑아져야 되는데 이게 더 청량해져야 되는데 더 또렷또렷해져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우면 또렷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머리가 뜨거우면 그게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 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제 들어 마시는 숨을 저절로 자동으로 되어지게 하는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 모든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숨이 아랫배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내려갑니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야. 참선한다 이렇게 앉아서 그대로 집중하고 있어 보면 숨이 잘 안 내려가요. 억지로 숨을 배로 내리면서 뭐 배에다 단전에다 무슨 화두를 붙여놓고 막 이거 하잖아요. 요즘 또 일어남 사라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저절로 되어질 때 해야지, 저절로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일어남 사라짐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배로 숨이 저절로 내려갈 때 여기다 화두를 놓고 참고하면 조금 난데 저절로 될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숨이 저절로 내려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기서 내려갈 때 양 무릎을 딱 붙이며, 이게 엄지발가락이 벌어지면 안 돼요. 딱 붙이며 내려가면 무조건 숨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이게 양 엄지와 양 뒤꿈치를 딱 붙이고 바른 자세에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양 무릎을 가능하면 붙이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엉덩이가 뒤꿈치를 살짝 누를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양 무릎을 붙이며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하나, 둘, 셋. 지금 마음으로 자기 발가락을 보세요. 양 엄지발가락이 딱 붙어 있나? 그죠? 뒤꿈치는 딱 벌어져 있을 거예요. 새끼 발가락까지 딱 꺾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새끼 발가락이 중요합니다. 합장에서는 새끼 손가락이 중요해요. 무릎을 꿇었을 때 발가락에서는 새끼 발가락이 중요해요. 요 신장의 물기운이 머리에 열나는 이 불을 끄는 거예요. 이게 소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짚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 손과 손 사이에는 자기 볼 간격을 띄워야 돼요. 손을 이렇게 붙이고 절을 하면요,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손을 너무 이렇게 많이 띄면 이것도 혈압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 혈압 잘 때 여기 팔에다 재죠? 요 어깨와 팔꿈치와 요 손목, 손을 잘못 다스리면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며 그러면 숨이 거칠어집니다. 이게 손 처리를 잘 못하면 숨찰 확률이 또 높아요. 손을 짚는데 손과 손 사이는 항상 자기 볼 간격을 띄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띄우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손을 어디 짚을 것인가 이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손을 요 무릎 앞에다 이렇게 짚고 이렇게 엄색하게 절하거든요. 이렇게 절하면 이것도 부정적인 절입니다. 이것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팔꿈치가 언제나 무릎 앞에 있어야 돼요. 팔꿈치가 무릎 앞에 이렇게 있고 손을 딱 짚고, 자, 이제 팔을 펴보세요. 이렇게 팔꿈치를 펴보세요. 이렇게 쭉. 여기서요, 요 팔꿈치를 이렇게 손 짚었을 때 이렇게 쭉 펴야 되는데 팔꿈치를 이렇게 약간 여기를 구부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절할 때 얼굴이 빨간해지는 사람 보면 손 짚었을 때 요 팔꿈치를 펴지 않아요. 일어날 때도 이렇게 구부려 있고 손 짚었을 때도 구부려 있고 그럽니다. 이걸 딱 펴야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손과 손 사이 자기 볼 간격, 손을 얼마큼 짚었냐? 팔꿈치가 무릎 앞에.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제 손을 짚었잖아요. 이제 기본 동작을 취해보고 요 동작 하에서 자동으로 되는 동작을 다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요렇게 나가며 발을 포갭니다. 나가면서 발을 포개는 거예요. 한 동작을 취하며 다음 동작이 항상 따라가야 돼요. 그래 리듬이 안 깨집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며 발을 포갭니다. 왼발이 위로 올라가게.
이때 보면 어깨가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죠? 이게 어깨를 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보면 손목이 이렇게 꺾였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손목 꺾기가 절에서. 절 수행에서 손목 꺾기가 3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 횡격막 위에 이 머리에 있는 혈압을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게. 예, 평상시 이렇게 해보면요. 혈압이 자꾸 올라갈 때 이렇게 해보면 뭐가 막 나가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절할 때 여기서 요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동작이 어깨를 풀며 혈압을 정상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내용이야. 혈압이 자꾸 올라가면요. 절할 때 이렇게 구부리는 접는 이런 동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 요만큼 나가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손바닥에 무게 중심이 느껴질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나가신 분이에요. 무릎과 손이 몸뚱아리를 받치고 있는데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합장해 보세요. 자, 손 짚고 손만 짚어보세요. 엉덩이 들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 포개기. 발을 들지 말고 끝에만 살짝 포개세요. 요 다음 동작이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동시에 이렇게 접는 동작입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접을 때 우리 인체 구조상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엉덩이 먼저 닿고 팔꿈치 닿고 이마 닿고 이렇게 닿아요. 이게 뭐야? 내 몸과 마음을 가장 낮추는 동작인데 접종류의 이전에 가장 낮추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잘 취해야 내 몸속에 폐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나쁜 기운, 노폐물 이런 게 싹 빠지는 동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냐면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가 동시에 한 번에 접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 아코디언을 이렇게 탁 접으면 속에 있는 공기가 싹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몸을 그렇게 접어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머리가 너무 늦어요. 머리가 이렇게 늦은 사람 딱 보면 나중에 얼굴이 빨개져요. 이게 뭐야? 혈압이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야? 저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을 때 저를 잘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하시지 마시고. 몸을 이마와 팔꿈치 엉덩이를 접을 때 이마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상 타임이 늦어요. 그래서 이마를 미리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팔과 팔 사이로 이마를 끌고 들어가서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동시에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내 모습이 가장 낮아져요. 자, 합장해 보세요. 이제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 포개기. 정신 차리세요. 그쪽에 정신 차리세요.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동시에. 자, 앞으로 다시 나가보세요. 자기가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동시에 접는지 자세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팔꿈치를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 이게 부처님께 얘기한 아니에요. 팔꿈치 이렇게 벌리는 건 조직폭력배나 하는 거지. 팔꿈치를 무릎 쪽으로 이렇게 착 와야지. 팔꿈치 옆으로 가는 사람도 이렇게 절 한 번만 해도 얼굴이 빨간해져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벌리지 마세요. 이걸 무릎 쪽으로. 해보세요.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동시에.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가보세요. 자, 엉덩이 들고 나가세요. 앞으로. 발을 포겠어요. 지금. 엉덩이와 팔꿈치와 이마를 동시에. 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됐어요. 이게 나를 접는 방법이야. 나를 가장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낮춰야 나중에 이제 마음도 낮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추면서 나를 낮추기만 하면 이게 되겠어요? 나를 낮추면서 부처님을 가장 높은 곳까지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존경하고 찬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손을 이렇게 들어서 부처님을 가장 높은 곳까지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이게 접종례입니다. 부처님 발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지금은 이마와 팔꿈치, 엉덩이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렇게 접을 때 이마는 내려가고 손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마를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저러거든요. 이것도 다 방법은 방법인데 제가 소개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좋다 증명이 다 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 혈압이 하나도 올라가질 않아요. 몸에서 에너지가 요만큼도 빠져나가지 않아요. 정신이 더 밝아져요. 눈빛도 더 밝아지고. 근데 이렇게 접종례를 할 때 이마는 땅으로 내려가고 손은 접어서 탁 올라야 이게 가장 좋은 형태야. 왜냐? 이마를 갖다 대놓고 이렇게 접종례를 나중에 해보면 여기서 리듬이 깨지면 혈압이 올라가요. 우리 이제 얼굴을 땅에다 묻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코가 딱 막히죠? 이게 혈압이 올라가는 형태예요.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는 땅으로 내려가고 손은 접어서 올라가는데 손을 딱 붙이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접종례 할 때 보면 손을 막 이렇게 꼬부러진 사람,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이걸 또 안 넣은 사람,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 이걸 딱 붙이셔야 돼. 대부분 또 이걸 벌리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이게 부처님께 예경이 아닙니다. 딱 붙이고 하셔야지. 딱 붙이고 접종례를 할 때 여기를 또 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 없는 혈압이 쑥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 손목을 꺾는데 어떻게 꺾느냐면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요렇게 제 머리는 보지 말고 손만 보세요. 요렇게 내려가면 요 놈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뒤집은 다음에 쓱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손목이 꺾입니다. 이게 손이 파뜨덕 이렇게 주어지는데 처음에는 좀 잘 안 돼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바른가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때 손을 벌리지 않고 딱 붙이고 여기를 꼭 꺾으시면 됩니다. 자, 합장. 손 짚고 엉덩이 들지 말고 손만 짚으세요. 팔꿈치를 쭉 펴세요. 팔꿈치 구부리신 분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손과 손 사이에는 자기 볼 간격을 띄우세요. 너무 많이 띄우지 말고 앞으로 쓱 나가면서 발을 포개고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동시에 접으며 손을 뒤집어서 접종례. 귀 위로 올리세요. 손목을 꺾으세요. 손목. 자기 팔꿈치가 무릎 앞에 있는가 보세요. 팔꿈치가 무릎 뒤로 내려가신 분은 부정적인 분이에요. 평상시 이렇게 보면. 팔꿈치를 무릎 앞으로. 자, 손을 짚고 머리 들면서 팔만 펴세요. 자,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발가락을 꺾는데 양 엄지발가락을 딱 아주 강제로 붙이세요. 그러면 양 뒤꿈치가 벌어질 거예요. 자,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양 엄지발가락이 딱 붙어서 꺾어져 있는지, 양 뒤꿈치가 벌어져 있는지. 여기서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합장할 때 여기서 손을 잘못 관리하면 혈압이 바로 올라가는데 심장이 순식간 박동이 빨라져요. 뭐냐면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일어설 때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힘주고 일어서잖아요. 대부분. 이랬을 때 여기 심장을 마음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심장 박동이 바로 빨라집니다. 이거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숨이 바로 거칠어져요. 그러면 마음도 거칠어진 거예요. 여기서 일어설 때 손에다 절대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손에다 힘 주지 않고 일단 엉덩이를 집어넣고 손은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손이 여기서 가장 단거리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손이 왜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저를 보세요. 여기서 엉덩이 집어넣고 이렇게 합장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마음을 다시 또 발에다 놔보세요. 양 엄지발가락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뒤꿈치는 벌어져 있고 양 뒤꿈치가 지금 딱 발가락이 아플 겁니다. 발가락이 아플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포개기. 이마를 땅에다 대며 손을 뒤집어 접종해. 손 짚고 머리 들며 팔만 피세요. 엉덩이 들지 말고. 팔만 피세요. 엉덩이 들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양 엄지발가락을 탁 붙이세요. 엉덩이 집어넣고 합장. 이렇게 네 동작입니다. 요 동작을 잘 하시는 거, 요걸 잘 배우셔야지 다른 동작은 실은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설명 한 번 듣고 다 됩니다. 지금 동작만 나가는 숨을 대입해야 되는 중요한 동작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포개기.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이마를 땅에다 대며 손을 뒤집어 접종해.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합장할 때 손이 자꾸 입으로 가시면 절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게 딱 벌어졌잖아요. 이걸 딱 붙이세요. 자, 다시.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포개기. 이마를 땅에다 대며 손을 뒤집어 접종해.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이마를 대고 손을 나중에 이렇게 접종예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보면 이마가 땅에 닿을 때 보편적으로 다 조금씩 늦어요. 효과가 없어요.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접종예를 할 때도 이마는 땅에 닿았으면 손은 이미 접종예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마가 땅에서 떨어질 때 손은 벌써 뒤집어야 되고. 자, 다시.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포개기. 이마를 땅에다 대며 손을 뒤집어 접종해.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마음을 발가락에 놔보세요. 딱 붙어 있나? 조금씩 떨어져 있을 겁니다. 딱 붙이세요. 합장. 한 번만 딱 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발포개기. 이마를 땅에다 대며 손을 뒤집어 접종해.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자, 양 엄지발가락이 딱 붙어 있나? 뒤꿈치가 쫙 벌어졌나 보세요. 여기서 일어설 때 딱 솟구치듯이 일어서면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힘을 쭉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섰을 때 양 뒤꿈치와 양 엄지발가락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쳐다보시면 그것도 피곤합니다. 나중에 얼굴 빨개져요. 눈을 70%만 뜨고 앞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섰을 때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틀림없이 무슨 번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멈추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자, 다시 시작할게요. 양 무릎을 붙이며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무릎 꿇고
나가면서 발포개기, 들어가면서 접종예,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일어서고, 양 엄지와 뒤꿈치를 딱 붙이고 허리를 쫙 펴고 눈은 70%만 뜨고, 처음에는 몸뚱아리가 막 움직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숨이 아랫배로 쑥쑥 내려가시면 몸이 안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하셔야 참선하고 그럴 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들어 마시는 숨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꿇고 나가면서 발포개기, 들어가면서 접종예,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일어서고. 이렇게 일어서면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이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요 아랫배가 복압이 주어질 겁니다. 제가 아랫배가 빵빵해질 거예요. 자, 마음으로 자기 배를 한번 보세요. 빵빵하지 않으면 허리를 쭉 펴세요.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 이거예요. 지금 배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 마시는 숨을 그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배로 숨 쉬면 좋다니까 여기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면 이게 배로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숨을 거꾸로 이렇게 가슴으로 어깨로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설 때 입을 다물고 숨 처리는 절대로 하지 않고 일어섬과 동시에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을 살짝 조이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랫배에 복압이 주어진 게 배로 숨 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절을 몇 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 가슴 답답한 게 순식간 탁 사라져요. 그래서 눈이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그 이마가 여기가 뜨거운데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여기 정수리에서 실제로 찬바람이 슬슬 나요. 요러면 이제 절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신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열나면 화내고 있는 거나 비슷해요. 절하기 싫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설 때 잘 보세요. 이제 양 엄지, 양 뒤꿈치를 딱 붙이고 가능하면 무릎도 붙이고 허리, 어깨,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얼굴은 정면. 이때 꼭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 무릎 꿇고 나가면서 발포개기. 이렇게 해서 어깨를 풀어야 가슴이 열립니다. 들어가면서 접종예,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일어서기. 마음으로 자기 팔을 보세요. 조금이라도 벌어지신 분은 딱 붙이세요. 근데 이렇게 엄지발가락 세 번째 마디 뼈가 툭 튀쳐나와서 엄지발가락 이렇게 벌어지신 분은 일어설 때 엄지발가락을 먼저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일어서면 뒤꿈치를 딱 붙이세요. 다 붙게 되어 있어요. 자, 무릎 꿇고 나가면서 발포개기, 들어가면서 접종예,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일어서기. 마음을 배에다 놓고 배에 복압이 주어졌는지 딱 보세요. 이게 이제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게 정상이냐면 방광 아래 취골이라는 부끄러운 뼈가 있어요. 거기까지 숨이 저절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극복한 사람은 숨이 꼬리뼈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일어설 때 합장, 입을 다물고 일어서며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을 살짝 조이는 것, 이게 들어 마시는 숨의 훈련입니다. 일어설 때 의식적으로 숨을 들어 마시지 않고
입을 다물고 숨과 상관없이 일어서며 허리, 어깨, 가슴을 당당하게 펴며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을 살짝 조이는 거예요. 배에 복압이 주어지게. 어디 가면 이 관략근을 쪼으라고 그러는데 저럴 때는 관략근을 잘못 조이면 요 위에 정수리가 뜨거워집니다. 관략근을 조이는 게 아니라 관략근 아래, 엉덩이 아래, 무릎과 엉덩이 사이에 양쪽 다리에 사두박근이란 근육이 이렇게 조여지게 엉덩이 전체를 살짝 허리를 펴며 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조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일어설 때 딱 조여져요. 허리를 딱 펴면. 근데 이게 이제 조이면 좋다니까 또 배를 이렇게 내밀며 하시면 이것도 좋은 형태가 아니야. 반 뜨던 자세에서 이렇게 볼 때 옆에서 양 귀, 양 어깨, 양 옆구리가 이렇게 탁 평행선을 이루게.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일어설 때 양 엄지, 양 뒤꿈치를 붙이며 일어서며 엉덩이 아래를 살짝 조여서 자기 아랫배에 복압이 주어지는가 자세히 보세요. 자, 무릎 꿇고 나가면서 발포개기, 들어가면서 접종례,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일어서고. 아랫배에 복압이 주어졌죠? 대답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않으시네. 예, 복압이 주어졌으면 그게 배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형태예요. 억지로 배를 뿔뚝뿔뚝하며 숨 쉬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들어 마시는 숨을 잘 못하면 정신병까지 오는 거예요. 숨을 몇 초 들어 마시고 몇 초 참고 이런 거 하면 정신병 옵니다. 우리가 의식이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가 보여요. 그게 들어 마신 숨을 잘 못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숨을 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설 때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을 살짝 조이는데 이렇게 엉성한 자세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반뜨던 자세로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을 조여요. 이게 이제 숙달이 잘 되면 일상생활에서 저절로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카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갈 때 양팔을 딱 붙이고 허리를 쫙 펴고 엉덩이를 살짝 조이기를 자꾸 이렇게 있으면요 저절로 숨이 아랫배로 다 내려가요.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쭉 펴면 숨이 아랫배로 쑥 내려갈 거예요. 숨이 아랫배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좋아지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나쁜 것만 좋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딱 펴고 허리를 펴서 숨이 아랫배로 들어 마신 숨이 저절로 내려가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배에서 힘이 나와요. 배짱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여기서 힘이 안 나오면 여기서 힘이 매일 모자라요. 그럼 매일 피곤한 거예요. 배에 힘을 만드는 거예요. 배가 차가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배로 숨 쉬면 배가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뭐 녹차 마시면 몸이 차가워진다 그러죠? 그런 건 다 안 맞는 말이에요. 배로 숨 쉬지 않는 사람은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배로 숨 쉬는 사람은 몸은 따뜻하고 눈, 이마, 머리는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할 때 이런 연습을 잘 하시는 게 들어 마시는 숨이 그겁니다. 자, 무릎 꿇어 보실래요? 자, 들어 마시는 숨은 합장하고 입을 다물고 일어서며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을 살짝 조여주는 것, 이게 들어 마시는 숨입니다. 저절로 숨이 들으니까 의식적으로 들어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가는 숨은 요 스포츠입니다. 절수행도 운동도 일종의 스포츠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나가는 숨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 마시는 건 코로 하고 나가는 숨을 입으로 하는데 스포츠는 폐활량이 커져요. 들어오는 숨이 많아집니다. 들어온 숨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 코로 숨을 쉬면 콧구멍이 2개라
나가는 숨이 짧아져요. 나가는 숨이 짧아지면 들어 마시는 숨도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는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어떻게 내쉬냐면 휘파람을 불듯이 윗입술 가운데에서 아랫입술 가운데 쪽으로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하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약간 세게 뱉어야 돼요. 폐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이 숨이 고요해져요. 여기 일반 생활 속에서 숨이 거칠으신 분은 폐 속에 노폐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숨이 거칠은 거예요. 폐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돼. 우리 여기 목구멍에 보면 구멍이 두 개입니다. 숨 쉬는 게 있고 밤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요 처리를 잘 못하면 나가는 숨 처리할 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숨을 연습할 때 의식적으로 해서 나중에 저절로 자동으로 내가 몸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접는데 아코디언을 이렇게 딱 접으면 공기가 저절로 나갈 거 아닙니까? 내 몸을 이렇게 딱 접으면 입을 통해서 코로 나가야 되는데 이 스포츠는 입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숨이 길어집니다. 나가는 숨이 길어져야 들어 마시는 숨도 깊어져요. 지금 일었을 때 나가는 숨, 들어 마시는 숨 처리는 이 사두박도를 조여서 깊이 했는데 요 나가는 숨 처리를 입을 다물고 코로 하면서 숨이 짧아지면서 여기서 호흡에 부조화가 오면 숨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가는 숨을 꼭 입으로 하는데 저절로 자동으로 입이 벌어질 때가 언제냐? 아코디언을 이렇게 딱 접으면 마지막에 공기가 확 나갈 때가 있어요. 이듯이 내 몸을 이렇게 딱 접으면 이마가 땅에 닿기 직전 요때부터 숨이 저절로 싹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자기 의식을 걸어서 숨을 길게 뱉어주는데 처음에는 폐 속에 노폐물이 폐 속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있고 여기 위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이 막혀서 여기가 이상하면요 위와 장에 가스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답답하죠. 여기 가슴 중단전 차크라가 막혀서 장에서 위에서 가스가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폐에서 나오는 노폐물, 위장에서 올라온 이 가스 두 가지를 버리는데 이마가 땅에 닿기 직전부터 입으로 뱉어야 이게 두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땅에 닿기 직전부터 입으로 뱉는데 어디까지 뱉느냐면 자 보세요. 이제 합장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몸을 접을 때 이마가 땅에 닿기 직전부터 입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어디까지 뱉어야 정상이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뱉기 시작해서 나갔다가 합장 여기까지 뱉어야 정상인 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자, 뭐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나갔다가 이마가 땅에 닿기 직전부터 입으로 숨을 뱉어서 여기까지 하는 게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방법입니다. 예, 저는 이런 걸 모르고 108배를 4분 그 정도로 매일 했어요. 저는 아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숨 찼죠. 저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를 400만 배 하니까 몸뚱아리가 새카만해졌어요. 너무 참아서. 이때 간신히 알아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나갈 때,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숨이 나가서 여기까지 딱 나가는데 이때 이 동작을 천천히 한다든지 폐활량도 적고 숨이 짧은 사람이 천천히 하면 이것도 혈압이 올라가요. 숨을 들어 마실 때 억지로 아랫배로 깊이 들어 마시면 이것도 혈압이 올라가요. 기가 윙 한다든지 기가 소리 난다든지 여기가 띵 한다든지 이게 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을 잡는데 이 손이 접종하는 타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해야 돼. 연습할 때라.
그래야 폐 속의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 훈련을 해보면 몸에서 이 냄새, 독소, 노폐물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자기 몸뚱아리에서 나온 게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땅에 닿기 직전부터 요 합장할 때까지 요 타임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갔다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숨을 뱉을 때 이 동작을 천천히 한다든지 폐활량도 적고 숨이 짧은 사람이 천천히 하면 이것도 혈압이 올라가요. 숨을 들어 마실 때 억지로 아랫배로 깊이 들어 마시면 이것도 혈압이 올라가요. 기가 윙 한다든지 기가 소리 난다든지 여기가 띵 한다든지 이게 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을 잡는데 이 손이 접종하는 타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해야 돼요. 연습할 때라. 그래야 폐 속의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 훈련을 해보면 몸에서 이 냄새, 독소, 노폐물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자기 몸뚱아리에서 나온 게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땅에 닿기 직전부터 요 합장할 때까지 요 타임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갔다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숨을 뱉을 때 우리 의식은 꼭 입술에 놓으셔야 돼요. 숨이 이렇게 나갈 때 요 마음이 숨 따라서 나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몸에서 마음이 분리되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숨 뱉을 때 마음이 숨 따라 이렇게 싹 나가는 연습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이 자꾸 분리돼서 괴롭잖아요. 마음이 자꾸 나가니까 과거로 가지 않으면 미래로 가요. 지금 여기 붙어 있다 해도 화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만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입술에 마음을 놓고 숨을 뱉을 때 여기서 느낌을 알아차리며 자신의 숨소리를 귀로 들어요. 그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설명 다 했는데 들숨하지 말고 일어설 때 엉덩이 아래를 살짝 조여서 배가 빵빵하면 숨이 두른 거예요. 그게 숨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이 숨을 의식적으로 쉬는 건 다 잘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저절로 숨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깊은 숨, 가장 완벽한 들숨을 해라. 그러려면 저절로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어설 때 허리를 쭉 펴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처음에 이 손이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손이 이렇게 딱 여기를 꺾는데 손이 자꾸 이렇게 꼬부러진다든지 이게 자꾸 벌어지면 내가 지금 아직도 숨처리를 잘 안 되는구나. 혈압이 살짝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앞에다 큰 거울을 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손이 엉망일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짝짝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이걸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400만 배 하고 알았는데 여러분은 한 번에 알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또 잘 안 되는 게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시던 제가 가르쳐 준 내용 이 두 개를 믹서해서 하니까 또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동작씩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양 엄지와 양 뒤꿈치를 딱 붙이세요. 양 무릎을 붙이며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자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하나, 둘, 셋. 일어나라 그러세요. 자,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포객이 팔꿈치를 쭉 폈나 보세요. 손과 손 사이가 자기 볼 간격을 띄웠나 보세요. 발은 왼발이 위로 올라가는데 팔을 들지 마세요. 발가락 끝에만 살짝 포개세요. 이마를 땅에다 대며 손을 뒤집어 접종예.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양 엄지발가락이 딱 붙어있나 보세요. 양 뒤꿈치가 벌어졌나. 엉덩이 집어넣고 합장. 일어서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무릎 꿇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합장 일어서고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을 살짝 조이며 허리, 어깨, 가슴을 당당하게 펴보세요. 얼굴은 정면, 턱을 들지 말고 눈은 70%만 뜨고 눈으로 앞으로 물체를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몸뚱아리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자, 마음을 배에다 놔보세요. 배에 복압이 주어져 있으면 배로 숨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가만히 있어 보면 마음을 코끝에 놓고 가만히 있어 보면 저절로 배로 숨 쉬고 있어요. 자, 동작을 한 번만 더 하고 자, 무릎 꿇고 양 뒤꿈치가 벌어져 있는지 양 엄지가 딱 붙어 있는지 보세요. 손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딱 붙이세요. 여기다 이렇게 대지 마세요. 이 절할 때 손이 자꾸 입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절하기 싫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게 절할 때 자꾸 손이 여기 가시는 분은 나중에 지켜보면 꼭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우리 부끄러울 때 입을 자꾸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게 절할 때 손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시는 분은 꼭 거기가 있어요. 이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돼. 이거 벌리지 마세요. 이게 벌리는 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딱 붙이고 있어요. 자, 나가면서 발포객이 손과 손 사이가 자기 볼 간격인가 딱 보세요. 들어가면서 접종예. 손목이 꺾어져 있는지 마음으로 보세요.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일어서고 엉덩이 아래를 살짝 조이며 자, 됐죠? 요게 이제 들어 마신 숨과 나가는 숨을 대입하는 동작인데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제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또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발을 붙이는 거, 합장하는 것, 자세를 펴는 것, 들어 마신 숨, 내쉬는 숨, 이걸 대입하는 법, 이걸 이제 갖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 이제 절을 마칠 때 고둘의 이 자세에서 절을 잘 했는데 절을 마무리 짓는 고둘의 자세에서 혈압이 다 올라가요. 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고둘의 자세에서 혈압이 다 올라가요. 코가 살짝 막히고 이런 데가 띵 하면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요 고둘의 자세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숨이 아랫배로 쏙 내려가면서 기운이 콱 모여지는 이런 자세가 있어요. 요 자세로 고둘의 하는 자세를 변형시키겠습니다. 자, 무릎 꿇어보세요. 손 짚고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접종예. 합장. 합장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하시던 방법대로 해보세요. 마음을 코끝에다 놓고 얼굴에다 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게 다 혈압이 올라가는 자세입니다. 봐봐요. 지금 다 빨간해졌잖아요, 얼굴이. 이게 저를 잘하고 마지막에 혈압을 올리면 절 열심히 하고 화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요 접종예 여기에서 고두레 이렇게 할 때 무릎과 무릎을 약간 벌리고 팔꿈치를 무릎에서 아유 소리가 커져. 무릎에서 20cm쯤 앞에다 이렇게 놓고 합장 여기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 있죠. 여기를 여기다 갖다 대세요.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얼굴이 약간 일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한번. 얼굴이 땅 쳐다보고 있다. 그럼 팔꿈치가 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얼굴이 약간 들려야 돼요. 팔꿈치와 팔꿈치를 너무 쫙 벌리지 말고 무릎과 무릎을 약간 벌리시고 엉덩이는 뒤꿈치에다 딱 붙이시고 전신의 힘을 쭉 빼보세요. 마음을 배에다 놔보세요. 배에다 놓고 배로 숨 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시지 마시고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있어요. 마음을 배에다 놓고. 그럼 숨이 아랫배 깊은 곳으로 저절로 쑥쑥 들어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고두레를 하는 자세예요. 고두레를 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셔야 요 중단전 차크라가 이 자세에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배꼽 아래 단전이 저절로 뚫려요. 그 숨이 그냥 그대로 있으신 자세로 제 얘기만 들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힘을 쭉 빼고 제 얘기만 들어요. 가슴의 중단전 차크라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배꼽 아래, 배꼽 위, 배꼽 옆에, 배꼽 아래 이런 부분이 주로 막히는데 막힘과 상관없이 숨이 아래로 쑥 내려가요. 그건 뭐예요? 다 열렸다는 증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보세요. 숨이 배꼽 아래로 쑥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테크닉을 살짝 걸으면 숨이 꼬리뼈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고두레 자세를 취하실 때 이렇게 꼭 취하세요. 그러면 배의 기운이 확 모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내쉴 때 나가는 숨에 그 배에 있는 기운이 척추를 타고 머리에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고 입에서 달콤하고 서늘한 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코에서 열나면 머리에 열나면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코에서 차가운 서늘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 이마가 시원해지고 입에서 달콤하고 서늘한 침이 나와요. 입에 침이 말랐다. 이건 수행자가 아닙니다. 코에서 뜨거운 열이 난다. 이것도 수행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열나고 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증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게 머리에 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다. 어깨가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이런 게 다 숨을 잘못 쉬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다는 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배로 숨 쉬지 않아서 극복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절하기 싫으시면 지금 이 자세를 딱 취하고 계시면 돼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딱 일어나 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이게 물체가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면 또렷또렷하지 않으면 정신도 또렷또렷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한 10분만 딱 있다 일어나 보시면 이게 기를 모으는, 기를 잘 돌리는, 상기를 뚝 낮추는 이런 좋은 자세예요. 머리가 무겁고 뜨거울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이 자세를 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숨이 잘 안 든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감정이 자꾸 일어난다. 감정을 낮추는 가장 좋은 자세가 이 자세예요. 이렇게 하고 코끝에 마음을 놓으시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럴 때, 요때 숨이 들어갈 때, 저절로 숨이 아랫배로 쑥 들어갈 때 부처님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입해요. 숨이 저절로 나갈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럼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속에 고마움의 감사가 입력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기 축원 기도를 지금 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비는 스타일로 기도하시지 마시고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 밝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손을 짚고 접종예, 다시 앞으로 나갔다가 합장, 일어서고 나와보세요. 마음을 발끝에. 마음을 발끝에 놓으면요, 내가 마음을 발끝에 놓으면 마음 가는 곳에 열이 납니다. 발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지금 발이 차가울 겁니다. 발 차갑죠? 그래서 저절로 피곤하고 저절로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피곤할 때 보면 뒤꿈치가 아파요. 오래 서 있으면 뒤꿈치 아프죠? 그럼 발목이 아파요. 그 다음에. 그럼 피곤한 사람이에요. 피곤한 사람이 여기 딱 대면 다 열이 나요. 피곤한 사람은 배로 숨 쉬지 않아요. 그래서 절 잘못하면 오히려 더 피곤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발에다 놔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발에 열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열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 열은 식고 발은 열이 나고. 그래서 마음을 발에다 놓고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자, 마음을 발끝에 놓고 무릎을 꿇으며 마음속으로 하나. 이게 숫자를 헤아리는 법이에요. 하나.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입으로 숨 뱉고 합장. 여기까지 숨 뱉고, 숨 뱉을 때는 숫자 헤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숨 뱉을 때는요, 숨을 크게 여기다 입술에다 마음을 놓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숨소리를 귀로 듣고 숨이 고요한지 거친지 잘 알아차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공부예요. 숨 내쉴 때 숫자 세지 마세요. 다시 발끝에 마음을 놓고 이렇게 일어서면서 하나. 다시 무릎 꿇으며 둘. 숨 뱉고 발끝에 마음을 놓고 일어서며 둘. 이렇게 해서 108까지 헤아려서 나가시면 돼요.